두 할머니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 이승만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경로당 마당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일 기념행사라는 현수막 아래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다. 미자 아주머니가 준비한 식혜와 송편이 탁자 위에 놓였고 마을 이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님 할머니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허리를 곧게 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지요. 그분이 목숨 걸고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가였고 해방 후 정부 수립에 참여했다. 그 자부심이 수님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편에서 의자가 벌컥 소리를 내며 넘어갔다. 복례 할머니가 벌떡 일어선 것이다. 뭐라고? 그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고. 복례의 목소리는 경로당 전체를 울렸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자 아주머니가 황급히 복례에게 다가갔다. 아니, 복례 언니 왜 그래요? 진정해요. 하지만 복례는 손을 뿌리쳤다. 진정은 무슨, 그 사람 때문에 내 친구가 죽었어. 4.19 때 총 맞아서 죽었단 말이야. 복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님은 단상에서 내려와 복례를 똑바로 쳐다봤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생각? 이게 생각의 문제야? 사람이 죽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둘 사이를 가로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정우가 급히 달려왔다. 도서관에서 일하던 그는 소란 소리를 듣고 뛰어온 것이었다. 할머니들,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수님과 복례는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복례가 먼저 돌아섰다. 수님도 고개를 돌렸다. 나도 마찬가지요. 경로당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다. 미자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식혜 그릇을 치웠다. 정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정우는 며칠간 고민했다. 두 할머니가 평생을 같은 마을에서 살아온 사이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수님과 복례를 각각 찾아갔다. 할머니, 도서관에 한번 오세요. 이야기 좀 나눠봐요. 처음엔 둘 다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정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약속한 날 두 사람은 도서관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정우는 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건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어. 해방되고 나서 정부 수립에도 참여하셨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공산당 세상이 됐을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복례는 코웃음을 쳤다. 공산당?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국민을 억눌렀어. 학생들이 평화롭게 시위했는데 총을 쐈단 말이야. 복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1960년 4월 19일을 잊을 수 없었다. 19살이었던 친구 영희는 시위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복례는 그날 이후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영희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냥 자유를 외쳤을 뿐이야. 복례의 목소리가 잠겼다. 수님도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도 그 시절을 기억했다. 신문에서 봤던 사진들, 거리에 쓰러진 학생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어. 나라를 지키려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강하게?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 복례가 소리쳤다. 정우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할머니들, 잠깐만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둘 다 아픈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돌렸다. 그건 너희 쪽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달라. 복례도 팔짱을 꼈다. 나도 마찬가지야.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역사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이건 각자의 삶 전체가 걸린 문제였다.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회관에서 역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현수막을 걸고 의자를 배치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님과 복례도 각자 자리에 앉았다. 토론회가 시작됐다. 정우가 사회를 맡았다. 오늘은 우리 현대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님이 먼저 발언권을 잡았다. 그녀는 준비한 메모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없었을 거예요. 수님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유?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외치던 학생들을 총으로 막은 게 누구예요? 복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1960년 4월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어요. 평화로운 시위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총을 쐈어요. 내 친구도 그때 죽었어요. 19살이었어요. 그게 자유를 지킨 거예요?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수님을 지지했고 어떤 사람은 복례 편에 섰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래도 나라를 세운 건 인정해야지. 인정은 무슨 독재자인데. 정우가 손을 들어 제지했지만 소용없었다. 수님과 복례는 서로를 향해 다시 소리를 높였다. 할머니는 그 시절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모른다고? 내가 직접 겪었어. 사람들도 둘로 나뉘어 언성을 높였다. 의자가 삐걱거렸고 누군가 탁자를 쳤다. 토론회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정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무력했다. 미자 아주머니가 다가와 속삭였다. 정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수님과 복례는 각자 회관을 나섰다. 문 앞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고개를 돌렸다. 다시는 안 봐. 복례의 말이 차가웠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수님도 똑같이 대꾸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마을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수님은 부녀회에서 건국절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태극기를 나눠주고 경로당에 현수막을 걸었다. 우리 건국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님의 말에 몇몇 할머니들이 동참했다. 한편 복례는 4.19 기념식을 따로 준비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벽에 붙이고 추모 촛불을 준비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합니까?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지 고민했다. 어떤 사람은 수님의 행사에 참석했고 어떤 사람은 복례의 행사를 도왔다. 중립을 지키려던 사람들도 결국 선택을 강요받았다. 너는 어느 편이야? 질문이 무거웠다. 정우는 두 행사를 함께 열자고 제안했다. 할머니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하면 안 될까요? 건국도 기억하고 민주화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건국절은 건국절대로 기념해야 해요. 복례도 단호했다. 4.19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엄숙한 자리예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정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다. 행사일이 다가왔다. 경로당 한쪽에서는 태극기가 펄럭였고 다른 쪽에서는 촛불이 켜졌다.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행사가 열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모였다. 수님과 복례는 서로를 외면했다.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다. 예전에는 함께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미자 아주머니가 수님에게 물었다. 언니, 복례 언니랑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자는 복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복례도 입을 다물었다. 마을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다. 정우는 도서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는 생각했다. 역사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갈라놓는구나. 그의 가슴이 답답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두 할머니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미자 아주머니가 수님을 찾아왔다. 언니, 복례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수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차를 따르다 말고 찻잔을 내려놨다. 그래요?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같은 마을에서 평생 산 사이인데.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자가 돌아간 뒤 수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복례와의 옛 기억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함께 밭에서 일하던 모습, 서로 집에 반찬을 나눠주던 일,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시간 뒤. 그 모든 게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다. 수님은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 복례가 입원한 병실 번호를 알아내고 복도를 걸어갔다.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안부를 물어? 아니면 그냥 얼굴만 보고 올까? 수님은 망설였다. 문 안에서 복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님의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노크하지 못했다. 손을 내리고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수님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며칠 뒤 복례는 퇴원했다. 미자가 다시 수님을 찾아왔다. 언니, 복례 언니 퇴원했대요. 건강은 좀 나아졌대요. 수님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연락 안 해볼 거예요? 수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대로가 나아요. 복례도 마찬가지였다. 미자가 찾아가 물었지만 그녀도 수님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 경로당 벽에는 두 개의 포스터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의 날 행사 안내였고 다른 하나는 4.19 민주혁명 추모제였다. 두 포스터는 같은 벽에 붙어 있었지만 화살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정우는 그 포스터들을 바라보며 노트에 적었다. 역사는 우리를 가르치지만 사람은 끝내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수님과 복례가 각자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서로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승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